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데이업의 김하지 멘토입니다. 오늘 포시에스라는 종목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우리 포시에스 24년도 1분기 실적 관련해서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게도 이 주가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상당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 2분기 실적 개선에 관련된 요 가능성에 대해서 주요한 포커스를 두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선 우리 포시에스에 좀 이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지만 그 각각의 플랫폼들마다의 매출 비중을 통한 2분기 실적 개선 가능성에 관련된 해석을 좀 한번 도와드릴 거고요. 간만에 여러분들 오늘 장에서 좀 어느 정도 받쳐주는 유의미한 수급 동향도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찬가지로 정말 뭐 어려운 내용 하나 없이 우리 주주님들이시다면 다들 다 알아들으실 만한 그런 내용이니까 같이 한번 좀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저희 데이업은 우리 여러분께 문자를 요구하지도 않고요. 금전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주식 리딩방 가입 권유 또한 하지 않아요. 정말 이 기업 관련된 정보를 우리 여러분과 소통을 해드리면서 전달드리고 있는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필요합니다. 영상의 좋아요도 좋고요. 뭐 힘이 나는 댓글도 좋으니까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 분기 보고서 같이 한번 좀 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래서 24년도 1분기 분기 보고서인데, 사실 우리 포시에스의 분기 보고서의 이 기간을 놓고 보시면 23년도 3분기랑 또 4분기 그리고 24년도 1분기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좀 보고서를 냈거든요. 그래서 좀 굉장히 좀 보기가 난해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된 분기 보고서 5개 분기 실적 추이를 놓고 봤을 때 전년 동기와 놓고 비교를 해보시면 매출액 역성장했죠. 영업이익도 역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역성장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좋지 못하게 부정적인 영향으로 우리 포시에스 주가에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의 주요한 좀 키워드죠. 주요한 포커스를 두고 설명을 드려볼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 주요 제품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대표 제품으로 이 전자문서 부분 오지 이폼 그리고 오즈 리포트 해가지고 리포트 부분 또 이폼 사인 부분, 요 이폼 사인 부분에 여러분들 오늘 영상 주목해주세요. 일단 보시면 이 비교분 자체가 21년도, 22년도 그리고 23년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포인트가 어디냐면 바로 이 전자문서 부분의 매출 비중을 우선 한번 좀 볼게요. 자, 가장 과거에 21년도 당시에 이때 당시 이 전자문서 부분의 매출 비중이 50% 정도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2년도 때 57%로 매출 비중이 높아져요. 그리고 가장 최근 들어서는 46%로 다시 한번 다운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반대로요, 이 이폼 사인 부분 있죠? 오늘 영상의 주인공이에요. 이 이폼 사인 부분 보시면 점점점 이 매출 비중이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전자문서 가장 매출 비중이 컸었던 전자문서 비중은 점점점 매출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데 반해서 이 이폼 사인 부분에선 점점점 매출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일단 이 전자문서 부분과 이 리포트 부분이 가장 많은 매출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고 오실게요.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이 전자문서 부분과 리포트 부분에서 가장 많은 매출 비중들을 차지를 하고 있었어요. 과반수가 넘어가고 거의 뭐 두 개 합해가지고 90%가 넘어가는 매출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단가를 보세요. 21년도와 22년도와 23년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쭉 보시면 됩니다. 전자문서 부분과 리포트 부분 두 개 다 마찬가지로 점점점 단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전자문서 부분은 쭉 해가지고 계속해서 단가가 하락을 하고 있고요. 리포트 부분은 단가 변동성이 이렇게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 22년도 대비했을 때 더 단가가 하락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고무적인 사실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가장 많은 매출 비중을 갖고 있었던 이 플랫폼 부문인데 그게 매출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자, 근데 이게 왜 좋냐면 단가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품이었기 때문에 이쪽 상품의 매출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 우리한테 좀 고무적인 사실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매출
매출을 메꿔야 될 것이냐? 바로 여러분들 이 이폼 사인 부분에서 매출을 메꿔야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포시에스 같은 경우에 이 이폼 사인이라는 플랫폼을 굉장히 많이 좀 밀고 있습니다. 자, 주력으로 밀고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 이폼 사인의 요금제를 놓고 보시면 아까 우리가 보고 왔던 전자문서 부분과 리포트 부분과는 좀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충전형 시스템이 있고요. 구독이죠. 그리고 이 충전형 시스템이 있고 구독형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충전형 시스템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충전을 해서 쓰는 그런 결제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 퍼스널이라고 해가지고 멤버 한 명에서 1인 및 소규모 기업 또는 프리랜서들이 잘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월 10,000원에 이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요금제도 출시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요 비즈니스라고 해가지고 4월 4만원짜리에 한 달에 100건에서 200건 정도 사용을 하는 요런 요금제로, 그러니까 총 요금제가 3가지죠. 그래서 이 요금제의 다양성을 가져가면서 각각의 사정에 맞게끔 이 필요한 소비자 니즈를 충족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훨씬 더 넓은 고객군을 타겟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폼 사인 관련해서 오늘자로 올라온 이슈를 간단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계약 이폼 사인으로 간편해지는 공공기관 디지털이라 해서 전자계약을 더 안전하게, 전자서명을 더 편리하게 라는 취지로 이 이폼 사인이라는 플랫폼이 개발이 된 거죠. 그래서 관련된 내용 간단히 한번 좀 살펴보시면요. 이폼 사인은 별도의 인프라 구축이나 시스템 설치 없이 기업 내의 인사, 구매, 마케팅, 법무 등에서 서명이 필요한 모든 업무를 또 카톡이나 문자, 이메일 등으로 전송도 하고요, 보관도 하고요, 활용까지도 할 수 있는 굉장히 간편한 플랫폼이다. 그리고 심지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플랫폼까지도 지원을 한다라는 거 간단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하나의 기기에서 서명할 수 있는 대면 서명 기능, 그리고 디지털 창구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멀티 디바이스 대면 서명 기능, 그리고 법인 간 전자계약 시 필요한 회사 도장 관리 기능 등 굉장히 여러분들 이 업무에 필요한 최적화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이폼 사인은요, 전자계약 서비스 업계 최초로 클라우드 서비스의 정보보호 기준 준수 여부와 안정성 그리고 신뢰성을 검증받고 KSAP SAS 표준 등급을 획득을 하였다. 이런 소식도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여러분들, 자, 제가 요거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근데 어찌되었건 요게 다시 한번 오늘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면서 오늘 좀 어느 정도 유의미한 수급들이 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런 언론 보도도 뭐 그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가장 최근에 이 배당이 결정됐다는 공시도 어떻게 보면 한몫을 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주주님들 한 주당 50원 요 결산 배당 방식으로 배당이 지급이 될 것이다. 이사회 결의일자가 6월 17일이고 제가 알기로 이 날짜 기준으로 한 달 이내에 이 배당금 지급 예정 일자가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한 번씩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건 차트로 넘어와서 같이 한번 보시면요, 오늘자에서 너무 과거 차트까지 분석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최근의 주가의 흐름을 놓고 보셨을 때 요 박스권 상단 부근에서 계속해서 좀 저항에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다가 좀 지지받고 있었던 이 단기 이평선이 11선 이탈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근데 너무나 다행히도 요 과거에 있죠, 여러분들. 이때 당시 좀 땡길게요. 너무 과거에 요때 당시 좀 지지를 받았었던 그 구간에서 너무나 다행히도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 보여주었고, 오늘자에서라도 종가 기준으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약 4.5%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너무나 고무적인 게 그동안 이탈했었던 11선과 21선 회복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이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 정말 너무나 오랜만에 이 외국인들의 좀 유의미한 매수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까지의 가장 많은 물량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러한 이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좀 많이 고무적인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 오늘 이 코스닥 시장 장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엄청나게 강한 장세입니다. 근데 한마디로 우리 포시에스는 이 장세를 이겨주고 있는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이것 자체가 일단은 좀 고무적인 사실이 될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 지금 당장 이 메디에이스 창구와 JP모간 서울 쪽 창구를 통해서 관련된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수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이 매크로적인 수급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보시면 뭐 수량들이 거의 일정합니다. 그리고 이 1409주 곱하기 2 하면 2218주 되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JP모간 서울 쪽에서도 이 뭐 105주, 107주, 101주, 111주에서 좀 굉장히 좀 뭐랄까 이 일정한 수급이 꾸준히 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 프로그램 매수 물량과 좀 엮여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 매수 물량은 우리 외국인들 수급과도 연관이 있을 가능성 또한 높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체크를 해 가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면 조금 더 안전한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오늘 장에서도 이 박스권 상단 부근 돌파는 해주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럴 때 이때 당시 계속해서 이 박스권 상단 부근에 저항에 막혔는데 오늘 장에서도 여전히 이 박스권 상단부 근처가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정보를 얻어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